고객이 어떻게 보면 두 명이 있는데요. 하나는 까시는 원장님들이시고 또 하나는 고객님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를 찾는 니즈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분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저희를 찾고, 그리고 다른 한 분은 학습 공간을 찾기 위해서 찾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휴리스틱이라는 게 한 가지로 정의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두 가지가 돼서 병행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한 가지면서 두 가지인 거죠. 한 가지면서 두 가지인데, 바로 동일한 질문을 어제 배달의 민족에서 다루었어요. 거기서 자기들 고객이 셋이라는 거예요. 최종 소비자가 있고 똑같이 사장님들이 있고 배민 하나가 더 있어요. 라이더. 배달해주는 라이더가 있는 거죠. 비슷한 질문이신데 궁극적으로는 최종 소비자가 1번이에요. 그죠? 최종 소비자는 사장님의 고객이기도 하고 그 가맹점주 사장님의 고객이기도 하죠. 가맹점 사장님이랑 관계는 좋은데 최종 소비자가 마음이 안 좋아.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하나만 남겨라. 그러면 최종 소비자의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1번인 거고, 이제 그 전 단계에서 그 사장님은 아주 계산적인 관점이 조금 많죠. 난 투자를 이만큼 했는데 거기에 따른 획득은 얼마가 되느냐, 나를 얼마를 지원해 줄 거냐, 비용은 얼마가 나갈 거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계산적인 관계는 기준을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기준. 저한테 아까 이 그림 그려주신 분도 미술학원 프랜차이즈 100개 지금 프랜차이즈 하고 있는 미술학원 원장님이에요. 그럼 프랜차이즈를 110개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미 잘하고 있는 분이죠. 근데도 고민이 많아요. 근데 그 내용이 지금 말씀이랑 내내 비슷해요. 첫 번째, 최종 소비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가맹점주 사장님들을 어떻게 할 거냐. 최종 소비자가 1번인 거고 가맹점주 사장님과는 규칙을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 규칙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돈을 놓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뭘 들어야 되냐면은 제 수업에 가격 전략을 들어야지 돼요. 가격 전략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맹점 사장님들과 본사와의 관계는 거의가 다 가격 전략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얼마를 투자를 해서 얼마를 받아갈 거냐. 그거를 매달 받아갈 거냐, 처음에만 받아갈 거냐, 나중에 받아갈 거냐, 처음엔 딜레이 해주고 나중에 많이 받아갈 거냐, 이런 의사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다라고 한 번에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다만 기준점을 말해 드릴 수 있는 게 제 가격 전략 들으신 분 많죠? 질문 드려볼게요. 어떤 가격 전략이 제일 바보 같은 가격 전략이라고 했습니까? 아이템마다 가격을 매기는 게 제일 안 좋다라는 거예요. 아이템마다. 네? 그래서 내가 회전초밥 얘기했죠? 회전초밥을 볼 때는 행복하지만 먹을 때마다 돈을 지불한다고 생각하면 즐거움의 양은 산술급수적이고 괴로움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서 회전초밥을 먹고 나면은 기분이 나빠지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회전초밥을 갈 때는 기분이 좋지만 먹고 나오면 왠지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뭔가 당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회전초밥이 오래가는 회전초밥집이 거의 없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손실감을 계속 지각하게 하는 거야. 이런 거를 가격 전략에서는 아이템아이스드 프라이싱이라고 그래요. 아이템마다 다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바꾸는 방법은 뭐냐? 크게 한 가지예요. 지금 내는 현금을 지금 안 내고 연기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지금 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뭐가 되는 거죠? 괴로움은 없고 기쁨만 있죠. 그럼 얘를 구매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가격은 나중에 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전체 비용 사용량이 카드에 의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카드를 쓰면 지금 돈이 안 나간다고. 54일 뒤에 한꺼번에 오지. 그렇지만 그건 한 번이에요. 기쁨의 빈도는 여러 번이고 고통의 빈도는 한 번인 거예요. 이게 대원칙이야. 하지만 이 지금 내는 돈을 나중으로 연계해 준다가 대원칙이지만 이거를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전부 16가지로 나뉘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초반에는 내지 않게 해요. 그래놓고 성과가 나면 더 많이 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할 수도 있겠죠. 가맹비는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 이상의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로얄티를 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되죠? 지금은 안 내지만 나중에 이만큼 예를 들어서 월에 5천만 원씩 이익이 나면은 거기에 10% 500만 원? 그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초반에 받고 나중에 안 받는 것보다 꾸준히 계속 받는 게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뭐냐? 룰을 계속 바꿔줘야지 돼요. 또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무료로 드릴 테니까 이거는 돈을 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하나 중요한 건데 이거는 무료로 드릴 테니까 얘는 돈을 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 하나는 무료니까 하나는 돈을 내야 되겠다.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이 원장떡 논문 100편 시리즈 완강하시면 100% 환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쫙 해갔어. 그럼 어떤 분이 환불을 받았어. 100% 환불 받았어.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와, 돈 안 내도 돈 낼 때는 아까웠지만 환불 받은 기분이 좋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돈이 벌었잖아요. 그때 만약에 중간계에서 레터가 들어갑니다. 지금 장투비 다음번 시즌 3 하는데 지금 하시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꽁돈이 들어왔으니까 야, 이거 뭐 배우는 것도 좋은데 또 넣어야겠다, 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건 아이템아이즈 프라이싱이에요. 낼 때마다 비용을 내게 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야. 이거를 바꾸는 방법은 천변만화하는데 크게는 16가지예요. 처음에 낮춰주고 나중에 높이는 방법. 처음에 낮춰주고 나중에 균등분할하게 하는 방법. 처음에 다른 형태로 대체하고 펄싱 시키는 방법. 할부해주는 방법. 카드사랑 엮는 방법. 네? 여러분 핸드폰 살 때 다 카드 연동하시죠? 140만 원짜리 아이폰 새로 나온 거를 요금 89,000원제로 하면은 30만 원 할인해 주는데 지금 현대카드를 같이 써주신다면 50%더 깎아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해요, 안 해요? 하지. 그래 놓고 그 카드로 그 돈을 못 써. 그 돈을 다 내는 거야.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죠? 지금 내는 돈을 지금 안 내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다가 떼먹히면 어떡하나. 그것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떼먹히면 그것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날 수 있는 플랜을 짜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건 어떻게 했잖아? 공부해야지. 그죠? 스타디 카페잖아요. 이름부터 공부해야 되는 사업이네. 공부를 하시라고. 스타디 카페 하시면서 야, 나는 사람들이 공부하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신 건가? 야, 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돈을 벌 건가? 이것에 대한 관점도 아주 큽니다.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은 트루스, 진실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제가 공부하는 거를 싫어하고 남들 공부하는 척하게 하면서 돈을 벌어먹으려고 있으면은 이거는 불과 몇 달만 지나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자체가 공부를 좋아해야 돼. 끊임없이 뭔가를 연구해야지 돼요. 그걸 보고 저의 눈빛과 저의 행동과 말 중간중간에 있는 걸 보시면서 야, 저희 가면 그래도 뭐라도 하나 배울 수 있겠구나. 이게 돼야 되는 거지. 사장님도 스타디 카페시니까 그런저런 뭐 가맹점과의 관계 이런 거는 이제 룰 만드는 거는 천천히 준비해서 하시되 그것도 역시 서두르면 안 돼요. 네?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서둘러서 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20년을 술, 담배 먹고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일주일 만에 조인성처럼 만들겠다?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10년을 그렇게 쓰면은 3년은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태까지 하는데 갑자기 하겠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뭐 20년사를 하루 저녁에 떼겠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쓰되 먼저 오늘 수업 내용이랑 붙인다면은 스타디 카페를 나는 왜 하는가? 허구 많은 것도 많은데 사람들은 내 스타디 카페에 왜 오는가? 그들에게 무슨 가치를 주는가? 유니크 굿은 뭔가?
그것은 나의 사명인가? 그런 거를 바라보시면서 하시기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안 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안 하셔도 아무 상관없는데 그렇게 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옆에서 구경을 한 몇십 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좋더라. 소명감을 갖고 일을 하는 자의 얼굴은 언제 봐도 보기가 좋아요. 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의 행동을 보면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매어 못 쓴다. 꼭 바늘귀에 실을 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문해 주시죠. 의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뭔가? 사업장이 숨을 쉬지 않습니다. 뭐라고? 선생님, 적자가 멈추지 않습니다. 매출 경색이야. 매출이 만큼 돈이 놀지 않아. 적자가 쌓이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럴 수가! 그럼 전 어떻게 하산할 수 있죠?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